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교락법, 일부 실시법, 그 다음에 직교 배열표, 회귀 분석, 그리고 닭구찌 실험 계획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번이고요. 자, 3의 삼성형 요인 실험에서 9개의 블록 만들 때 AB 제곱, AB 제곱, C 제곱과 자, AC를 정의 대비라고 했죠. 정의 대비는 보통 I로 나타냅니다. I로 나타내는데 자, 이게 이제 3수중계죠. 우선 이게 2수중계냐, 3수중계냐를 우선 보는데 3수중계잖아요. 3의 3승이니까 얘가 수준이죠. 3수중계는 어떤 것 곱하기 정의 대비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I 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별명이 생깁니다. 2수중계는 그냥 I만 곱하면 되는데 3수중계는 I 제곱까지 곱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AC를 정의대비랑 블록과 교락되는 정의대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A B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 곱하기 AC를 하면 뭐가 나와요? A 제곱 B 제곱 C 3승 이렇게 되죠. 근데 문두의 제곱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죠. 문두의 제곱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를 제곱해버리죠. 그러면 A 4승인데 3승, 3수중계에서는 3승이 1이니까 그냥 A만 남죠. B의 4승도 B만 남겠죠. 자, C 같은 경우는 C의 6승이 돼. 자, C의 제곱, C의 6승. 자, I = AC와 ABC, AC면 자, AC를 곱했다. 곱하게 되면 AC를 요렇게 곱하는 거죠. 3승. 얘는 벌써 날라갔네요. 그죠? C만 남았죠. C의 3승이니까 C의 3승은 1이 되는 거잖아. 1이 돼서 날아가죠. 그럼 이 자체에서 제곱하면 AB만 남죠. AB만. 그렇죠. 네. 자, AB만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AB 제곱 C 제곱에 곱하기 얘를 제곱한 거 A 제곱 C 제곱을 한번 곱해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곱했을 때는 B C 제곱이 남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별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별명. 자, 이것이 이제 교락된다는 것이죠. 별명을 구하는 이유는. 그래서 얘 아니면 얘를 찾아내면 되는데 4번에 있으니까 BC 제곱 찾아내죠. 자, 222번. 자, 실험 계획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2인자 이상의 무의미한, 자, 밑줄 거예요. 2인자 이상의 무의미한 고차의 교작용을 희생시켜서 자,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했다. 뭐죠? 일부 실시법이죠. 223번.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약간 좀 빨리 가겠습니다. 고차의 교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정을 만족시키는 실험 계획법은 일부 실시법입니다. 자, 그래서 222번 4번이고요. 223번도 4번이에요. 자, 정의 쪽에서 우리가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넘어갑니다. 224번 일부 실시법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2번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일부 실시법의 사용은 인자수가 적은 경우가 아니라 5개 이상이 되면은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본론에서 밑줄 그어 드렸습니다. 225번 교락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에 다른 환경 내의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되었다. 제가 이거 적으라 그랬죠. 책에다가 같은 환경 내의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된 것이 교락법입니다. 266번 교락법에서 블록 반복을 행하는 경우에 각 반복마다 블록 효과가 교락시키는 요인이 다른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른 경우가 부분교락, 같은 경우가 이중교락이라, 완전교락이라고 그랬죠. 완전하고 부분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227번 교락법에서 블록과 교락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고차의 교작용 2번이죠. 228번 자, 2의 삼성형에서 교작용 AB를 블록에 교락시킨 것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AB니까 내 것이니까 A-1, B-1, C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풀어 헤치면 ABC, C, AB 양갈로 1은 플러스 쪽에 또는 마이너스 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BC, A 그 다음에 B는 또 다른 블록에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C, ABC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229번
교호작용 BC와 별명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네요. 교호작용 BC와 별명관계에 있는 주인자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됐죠. 지금 뭐 원래 2의 3승령 계획이에요. 2의 3승령 계획 같으면은 총 그 실험의 수가 총 8번인데 주 효과 구하라 하면은 실험의 절반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만, 자, 그것도 아니로 2분의 1 실시법이니까 그것에서 또 줄어들어 버리죠.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BC와 별명관계에 있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BC와 별명관계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ABC를 블록과 교락시킨 후, 그 다음에 별명 BC와 자, 별명관계에 있는 것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은 될 것인데 BC니까 B와 C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B와 C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 A, B, C는 무조건 앞쪽에 있죠. 그죠? 플러스니까 B가 들어가 있고 여기 C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럼 빼기 되겠고 나머지는 A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29번에는 1번이 된단 말이에요. 1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요. 쉽습니다. 230번. 자, A, B, C, B, C, D일 때 블록 효과가 교락되는 다른 두 개 곱하면 되죠. 자, A, B 제곱, C 제곱, D가 되고요. 해설 보시면 자, 2수중계니까 제곱이 1이 되죠. 그럼 AD만 남죠.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나와요. 231번 별명 관계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사실은 다 해봐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다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4번 같은 경우는 D에다가 정의 대비 I를 이제 곱하는데 A, B, C, D, E를 우선 곱해봅니다. D 곱하기 A, B, C, D, E. 정의 대비가 여러 가지 있죠. I는 A, B, C, D, E도 있고, A, B, C도 정의 대비고, D, E도 정의 대비다. 그러면 1번에 A다 하면 A 곱하기 요거 해보고 2번에 지금 B다 하면 요거 각각 해보면 되죠. 4번에 보면 D가 있는데 D 곱하기 요거 하면 그 이야기죠. 지금 4번 해설한 거죠. 그래서 D 곱하기 A, B, C, D 하니까 A, B, C, E가 나오고 D 곱하기 A, B, C를 하니까 A, B, C, D가 나오고 D 곱하기 D를 하니까 D가 나오죠. 그래서 얘들이 별명인데 지금 우리 법내 4에서는 다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2번 선택한 정의 대비는 2의 4승형 실험에서 자 2분의 1 반복만 실험하기 위해 일부 실시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블록을 얻었다. 선택한 정의 대비는 자 선택한 정의 대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 C, D죠. A, B, C, D. 자, A, B, C, D를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2의 4승형 같은 경우는 총 16번인데, 우리가, 16번 실험에서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고, 그것의 반이 이제 2의 4승형,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번이죠. 나누기 2하면, 자, 8이 되겠죠. 8이 되고, 그 8분의 1에서 2분의 1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8분의 실험의 절반 8분의 1. 그 다음에 ABCD 같은 경우는 네것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2분의 1 반복 실험을 해야 되는 거. 블록 1에 이게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1, A, B, A, C, A, D, B, C, B, D, C, D, A, B, C, D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해설과 같이. 자, 그 다음에 233번이죠. 3의 3승형 3분의 1 반복해서 I는 자 A, B, C의 제곱을 정의 대비로 구해 실험했다. 요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자유도 2를 갖는다. 왜냐하면 3수준형에서는 자유도가 2를 갖죠. 그 다음에 AB 제곱은 요인 A의 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B의 제곱 빼다가 ABC 제곱을 곱해보는 거죠. 그죠? 위에 있는 정의 대비를 즉 AB 제곱 곱하기 정의 대비 I 그죠? 그걸 하면 AC가 나옵니다. AC 그래서 이거 틀린 표현이 되고요. 자 234번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걸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실. 시간이 걸리는데 4번이 틀렸는데요. 인자 A의 변동은 인자 C의 변동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자 A의 변동을 한번 구해보면 2분의 1 실시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 실시법에서 자,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총 실험 횟수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총 실험 횟수분의 1 변동이죠. 자, 총 실험 횟수분의 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죠. A 인자 A의 변동이니까 A가 들어간 거 에다가 A가 들어가지 않은 게 지금 A, B, C, A, B, C A, A, B, C, B, C 자, 요렇게 하면 A의 변동이 되겠죠. 총 실험에서는 지금 4번이니까 4분의 A에 해당하는 거 76, 그 다음에 A, B, C에 해당하는 거 70,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거 79, C에 해당하는 74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 이거 제곱해야 돼, 제곱. 그 다음에 SB도 4분의 1에 자, 이거는 B의 지금 C죠. C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죠. 그죠? C. 그럼 C에 해당하는 것은 C 더하기 A, B, C. 나머지 안 들어가는 거 B,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거 12.25, 요것은 3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A의 변동이 C의 변동보다도 더 작아요. 근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예.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이니까 4죠. 효과 같으면 2분의 1이 되겠죠. 효과 같으면 2분의 1 거죠. 변동이니까 4분의 1인 겁니다. 235번 직교배열표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른 실험 배치법과 비교해 볼 때 실험 횟수는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죠. 자, 236번 L9 3의 4승형 직교배열표에 대한 설명의 거리가 먼 것은 실험 횟수는 9번이다. 열의 수는 실험 횟수 빼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L9 3의 4승에서 요거는 실험 횟수, 요거는 수준수, 요거는 열의 수입니다. 배치 가능한 인자의 수, 열의 수죠. 이 자체가 열의 수예요. 열의 수. 근데 거기서 뭐 실험 횟수에 빼기 이거에서 빼기 1 이건 아니죠. 그죠? 237번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L 실험 롯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라틴 반격의 이니셜이죠. L 이런 것도 시험 나온다 제가 그랬죠. 이 기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238번 인자 A가 4수준, 인자 B가 2수준이면 교작용 A, B는 2수준이 지금 몇 개의 열에 배치되는 거 되는데 인자 A가 4수준이면 자유도 3, 인자 B가 2수준이면 자유도 1, 두 개 곱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3개의 열에 배치되죠. 왜냐하면 한 열당 무조건 1이니까 3이니까 3개에 배치되어야 되겠죠. 239번 직교배열표 쓰는 이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실험의 랜덤화, 자, 분할법이나 난괴법, 그죠? 이런 것들이 실험의 랜덤화와 관련이 있죠. 그죠? 1번이 틀렸고요. L9 3의 3 4승형 직교배열표가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군의 수는 3이다. 군의 수가 아니고 수준수가 3이죠. 실험수, 수준수, 인자수 또는 열의수. 241번 이수 중의 직교배열표 L2의 M승, 2의 M승 마이너스 1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3번이 맞습니다. 3번. 1번 모든 행은이 아니라 모든 열은 서로 직교를 이루고 있고 가장 작은 직교배열표는 M이 2일 때이고요. 4번이 직교배열표상에서 총 변동의 자유도는 열의 수와 같죠. 열의 수, 행의 수가 아니라. 그래서 3번. 자, 0, 1, 1,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0, 1일 때는 이게 높은 거, 이게 낮은 거 이렇게 될 거고 1, 2로도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게 높은 수준수, 낮은 수를 나타내면 되고 플러스는 높은 수준수, 마이너스 낮은 수준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데서 한번 보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지 이론에서 문제로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또 다루어지니까 더 좋은 거죠. 꼼꼼하게. 242번 이수준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의 장점들 중에서 틀린 것은
자, 강렬의 자유도는 1이다. 그죠? 2수준은 그렇죠. 3수준계는 2지만. 2번 실험 데이터로부터 요인 변동의 계산이 쉽다. 그렇습니다. 변동 얼마나 계산이 쉽습니까? 3번 이 실험은 직교배 LP는 쉽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일부 실시법 분할법 등의 실험 배치는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직교배 LP 일부 실시법 분할법 등하고 같이 쓰인다라고 제가 밑줄 끄라 그랬어요. 본문에 있습니다. 243번 주요가 D가 어느 열에 배치되는 것이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를 우선 한번 보아야 됩니다. 한번 보아야 되는데 자 우선 뭐 1열, 2열, L8, 2의 7승이니까 열의 수가 7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의 수 7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꺾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번 열이 될 거고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될 거고 AB가 될 거고 C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AB 그 다음에 BC, AB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본이. 자, 첫 번째 A가 1열이라는 지금 조건이 있고 B가 2열이다. 그 다음에 C가 4열이다. C가 4열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 주요가 D가 어느 열에 배치되는가? 주요가 D. 자, 요거는 AB죠, AB. 그럼 A 곱하기 B가 여기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A, B, C 다 했으니까 여기 D 5열 같아요, 5열. 아닌가요? 주요가 D가 어느 열에 배치되는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죠. 이거 D 하면 아니죠. 자, A, B, C. 그 다음에 AC죠, AC. 죄송합니다. AC. 그러면은 A 곱하기 C가 여기 배치되겠죠. 그 다음 BC는 B 곱하기 C가 배치되겠죠. D 남는 자리는 7열밖에 없는 거죠. 그죠? 244번 이 수중계 직교배 LP를 이용한 실험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선점도를 활용하여 요인을 배치할 수도 있다. 맞죠? 그죠? 요인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선점도 또 문제 나옵니다. 245번 자, 이런 직교배 LP에서 B 곱하기 C를 배치하는 경우 모창의 자유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총 자유도를 한번 계산해봐요. 총 자유도는 실험이 총 27번이니까 하나를 빼면 26이 되죠. A, B, C, D 각각의 자유도는 2입니다. 그죠? 함수중계에서. B 곱하기 C의 자유도는 또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얘들을 배치한 거죠. 나머지가 이제 오차가 되겠죠. 나머지 오차는 26에서 총 토탈에서 금방 했던 것들 다 빼면은 14. 자, 그다음에 246번. 인자 A가 4수준, 인자 B가 2수준 인자를 2수중계 직교배 LP에 배치하는 경우 A인자를 기본 표시가 B인 열에 배치하고 B인자는 기본 표시가 C인 열에 배치할 때 A by B는 다음 어떤 열에 배치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A인자를 기본 표시가 몇 군데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AB인 곳에다가 다 A를 배치했죠. 이거 배치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죠? A인자를 기본 표시가 A, B, AB인 곳에 배치를 하고 B인자는 기본 표시가 C인 곳에 여기에다가 B를 배치했다. 그럼 A by B는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C 한번 해보면 되고 B 곱하기 C 한번 해보면 되고 요거 두 개 한번 해보면 되겠죠.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C, B, C, A, B, C인 곳에 배치가 된다. 이 말이죠. 쉬운 말이죠. 자, 247번. 이거는, 자, 직교배 LP의 구성에 관한 설명을 가장 그리고 먼 것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A, B에 있는, 자, 문제 답은 3번인데요. A, B열에 있는 숫자 0, 1, 2는 1열과 2열의 수준 합쳐서 모두 2가 아니라 모두 3입니다. 모두 좀 설명하면 깊어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똑같이 나오면 답만 이렇게 하세요. 248번 L827 직교배 LP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강렬의 자유도는 1이다. 총 자유도는 8이다. 이렇게 되는데 강렬의 자유도는 1은 맞아요. 총 자유도는 실험이 8번이기 때문에 8 빼기 1 해서 토탈 자유도는 7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249번 자, A 수준 인자 A와 4수준 인자 A와 2수준 인자 B, C, D, E, F B, C, D, E, F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작용 A by B, B by C, B by D 얘들을 자
이수준 직교 배열표에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이수준 직교 배열표에 배치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제가 되죠. 4수준인자 A와 2수준인자 B, C, D, E, F 그리고 A 곱하기 B, B 곱하기 C, B 곱하기 D를 2수준 직교 배열표에 배치하는 경우 최적에 알맞은 직교 배열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A, B, C, D, E, F 6개 있고요. 교작용 A 곱하기 B, B 곱하기 C, B 곱하기 D 총 9개가 있죠. 9개를 배치해야 되니까 열 자체 이게 적어도 얘까지는 안 되죠.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3번 됩니다. 3번. 자 다음에 250번 L8, 2의 7승률 직교 배열표를 이용해요. 주요가 A, B, C, D, E, A, B, C, D, F를 1, 2, 3, 4, 7열에 배치하여 실험한 후에는 각열의 4개씩의 제로 그룹과 1그룹, 뭐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이렇게 되겠죠? 잔차의 자유도는 이렇게 되는데 밑에 표를 주고 있어요. 표를 보니까 1열에 A, 2열에 B, 3열에 F, 4열에 C, 7열에 D를 배치했어요. 이 배치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E가 배치된 곳이 5열 밑에, 6열 밑에 보면 E가 배치됐죠. E가 배치됐죠. 그럼 여기에 지금 잔차가 배치됐다는 이야기고, 이 수준계 직교 배열표에서는 한 칸당 자유도가 1입니다. 그럼 2개 배치됐으니까 2개는 1 더하기 1 해서 2죠. 쉽죠? 251번. 자, 요런 직교 배열표에서 B와 교락이 되어 있는 것은, 자, B 위에는 B가 있어요. B 위에는 B가, 그죠? B 위에는 B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해서. B 위에는 B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럼 각각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2번에 보시면 A 곱하기 AC. A가 여기 있고, 자, C가 지금 여기 배치가 됐죠. 그럼 AC 하면 A 제곱 B가 되니까, 제곱은 1이 돼서 날라가죠. 이 수준계에서는. 그럼 B죠. A, B, C, D. A, B, C, D는 또 어디 배치됐죠? D는 여기 또 배치됐죠. 그죠? 요거 다 곱하면 결국은 또 B로 남고, C, D, E.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자, 252번. 직교 배열표에서 정의 대비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가 이렇게 된 거죠. A, B, C, AC, BC, ABC에서 A 밑에 A가 배치된 경우, B 밑에 B가 배치된 경우, AB 밑에 C가 배치된 경우, C 밑에 D가 배치되고, AC 밑에 자, E가 배치된 경우입니다. 자,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 이제 있어야 되고, 이런 그림에서 정의 대비 중 틀린 것 이렇게 한 거죠. 그럼 ABC는 ABC 하면은 A 제곱 B 제곱이죠. A 제곱 B 제곱. 그럼 1이 돼 버리죠. 1. 이 말이죠. 그죠? 양쪽 갈로 1 이 말이고요. ADE는 ADE는 A 제곱 C 제곱이 되니까 결국 또 1이죠. 그게 되죠. 그죠? 자, 다음에 BCD도 1이 되고, BCD만 하니까 AB 제곱 C 되니까 AC가 되죠. AC. 그래서 결국 다르다 이 말이죠. 문제가 직교 배열표 정의 대비 중 다른 것은 이 말이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것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그죠? 다른 것과 다른 것 이 말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요. 국어 잘 해야 돼요, 우리. 자, 그 다음에 253. 자, 이러한 호남형 실험 배치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두세요. 가 수준이라는 게 있다. 가짜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254번. 인자 A의 변동 SA는 얼마인가? 변동 SA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2의 4승, L4 2의 3승령에서 인자 A의 변동 SA는 얼마인가? 실험의 총 데이터 이거죠. 총 데이터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수 마이너스 낮은 수준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실험수가 지금 1, 2, 3, 4라고 딱 주어져 있네. 1, 2, 3, 4. 4번이네. 4번. 높은 수준수는 A에서 높은 수준수 A가 지금 어디 배치됐어요? 빵빵 1, 1 여기 A가 배치됐잖아. 이게 높은 수준수죠. 여기 대응되는 데이터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낮은 수준수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2개.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55번.
자, 이제 뭐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좀 쉬워 보입니다. A와 B의 교작용이 나타나는 열의 기본 표시는 자, AB 제곱이 있고 그다음 AB 제곱 C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두 개 곱하면 지금 해설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AB 제곱 C와 C. 계속 이제 3수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죠. 곱하기 I 한번 해보고 I 제곱도 한번 해보고 2수준은 이 뒤에 거 이게 없죠, 그죠? 이게 없고 그냥 I만 곱하죠. 혹시나 제곱이 나오면은 그 자체를 제곱하죠, 그죠? 앞에 문두 제곱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 다음에 257번인가요? 255번인가요? 255번은 255번이나 256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7번 갈게요. SB의 변동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SB의 변동. 이 SA의 변동은 결국 고전적인 방법과 똑같아요. 우리 앞에 봤던. 변동은 어떻게 합니까? 변동은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풀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 고전적인 방법과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죠.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높은 수준수, 낮은 수준수를 이거 골라내기 힘들어요. 1보다는 2가 높고 2보다는 3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고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총 데이터, 즉 38의 제곱, 37의 제곱, 58의 제곱인데 각각 3번씩을 더한 거니까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총 데이터의 수 9분의 총 데이터를 다 더한 것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58번 인자 A의 변동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봤던 방법하고 또 똑같은데요. 높은 수준수 마이너스 낮은 수준수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고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59번은 자 제곱합과 자유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쉽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차근히 앉으셔서 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정말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바톤을 넘기는 겁니다. 풀어보시라고. 혹시나 지금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갔다가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도 도저히 이게 안 풀린다면 질문하십시오. 그때는 질문하십시오. 근데 거의 풀립니다. 99% 풀립니다. 260번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번 총 실험에서는 9번이며 총 변동 ST는 170.1이다 되어 있는데 자, 역시 밑에 보시면은 지금 ST를 구해 놓았는데 ST는 172.9가 됩니다. 172.9 그래서 조금 다르죠. 170과 172는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261번은요. 자, SA by B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총 실험 횟수 L8 2의 7승이니까 총 실험 횟수는 8이죠. 8분의 1. 높은 수준수 마이너스 낮은 수준수. 여기서 T1, T5가 있으니까 T1이 높은 수준수고 T5가 낮은 수준수 그렇게 돼 있겠죠. 그죠? 문제의 형태만 약간 다르게 낸 것이지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거나 나올 만한 문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품질경영 기사가 우리가 570여 가지의 기사,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상위 3대 안에 드는 수리가 많은 이제 시험이죠. 기사, 산업기사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만 갖추면은 좀 합격률이 높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뭐 다른 것보다는 좀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뭐 이제 한 번씩 보면은 뭐 화약류 관리기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화약류 관리기사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뭐 안에 역학, 3역학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합격률 자체가 낮아요. 아무리 많이 알고 가도 이건 2차에서 또 작업형이라 그래서 감독관하고 뭐가 있냐면 질문하고 주고받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약한 게 그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입으로 말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얼마나 나은 이제 합리적인 그런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자, 뭐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이상한 잔소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